세상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 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 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선 재수, 삼수, 사수, 오수생들, N수생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월요일 날 출마를 선언하면서 뭐 몇 번째냐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안철수 대표는 몇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후보 등록을 해가지고 완주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뭐 당내 경선이나 해서 도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까지 포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많이 달라요 이게. 도전까지 한 박용진 후보를 예를 들자면 박용진 후보는 이제 처음 도전해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번. 이재명 후보는 처음 나온 겁니까? 재수입니까? 대선 재수입니까? 그 경선에서 한번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그럼 재수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언론 기준은 본선에 나와야 재수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는 경선만 나와도 이거는 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김준일 대표. 실제 이제 애정남 출마를 한 거를 기준으로 한번 뭐 해보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출마를 한 걸 기준으로 본선까지 나온 거. 이승만, 박정희는 빼야 됩니다. 이승만은 4번. 이승만 대통령은 4번 이제 당선이 됐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5번 당선이 됐어요. 이분들 빼고. 체육관 선거잖아요. 체육관 선거. 체육관 선거는 박정희 한 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직선제였죠. 직선제였습니까? 그렇죠. 맞다. 그렇죠. 유신한 다음에 그랬으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체육관은 아니었고 의원들이 뽑았을 거예요, 그때. 그때는 이제 막걸리 선거였구나. 그때는 막걸리 선거. 한국에서 이 두 분을 빼놓고 가장 많이 출마한 분은 역시 김대중 DJ. 확실하죠. 이분은 뭐 명확합니다. 명쾌합니다. 4번. 4번. 본선에만 4번 나와. 본선에만 4번 나와가지고 3번 떨어지고 마지막에 한 번이 됐죠. 그래서 1971년에 신민당 후보로 박정희와 붙어서 패배를 했고요. 87년에 YS 김영삼과 단일화를 못하고 사자구도에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한테 졌고요. 그리고 92년에 김영삼한테 지고 정계 은퇴했다가 영국 갔다가 다시 복귀해서 새정치국민회의 만들어서 97년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한테 승리를 거뒀던. 그렇죠. DJP 연합으로 승리를 거둔. 그러니까 이 정도 정치 어떤 역정을 거칠 만한 사람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지금은 그리고 한두 번 나가면 그 다음 주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스 정치라서 가능했고 강력한 리더십과 그렇죠. 뭐 한번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있던 지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지금은 야 2번 나왔으면 그만해라. 약간 아니 이런 분위기. 기업도 있잖아요. 과거에는 기업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50년대는 20대가 장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군을 오래 했잖아요. 30대 때 막 참모총장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신진 그룹들이 워낙 잘 성장하고 그게 또 근데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7대 대선 71년 7대 대선은 돌이켜보면 부정선거 논란이 지금 많았던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재자 투표도 있었고 금품 살포 뭐 동네 이장들 모아서 막걸리 뭐 파티하고 막 뭐 이런 것까지 엄청나게 있었어요 당시에. 하면서 그래도 겨우 이겼거든요. 그래도 큰 차이가 안 났을 정도로 선전을 했다. 그때 사실 지역 감정의 갈등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지역 감정을 일부러 일으켰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사실 97년의 승리도 뭐 정말로 외환위기가 뭐 나라에는 불운한 일이었지만 외환위기가 오지 않고 이인재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외환위기는 잘 극복이 됐고 심상정 후보도 4번째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똑같네. 근데 이분이 제일 억울한 케이스예요. 언론에서 4번째 대선 도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출마한 거는 2017년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그러면 노회찬 후보에게 다
노회찬 후보가 아니라 예. 2007년에는 권영길한테 졌고 권영길에게 졌고 2012년에는 이정희한테 졌습니다. 그렇게 되네. 맞네. 예. 그리고 그러네요. 2017년에 예. 본인이 나와서 이제 오자구도에서 6% 정도 얻었고 그리고 올해 나오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분은 재수인데 언론에서 계속 사수 하니까 굉장히 올드보이처럼 느껴지고 좀 본인 입장에서 좀 억울할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있네요. 예. 이인재 전 의원도 비슷합니까, 그러면? 이인재 같은 경우에는 97년에 이제 예. 경선 불복 해가지고 탈당해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예. 그때 3등했고 3등. 예, 이거는 어디에서 3등? 한나라당? 국민신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한나라당 경선에서 패배를 하고 국민신당 창당을 해가지고 예. 이회창, 김대중, 이인재 3자 구도에서 3등했잖아요. 예. 그때 그리고 2002년에는 민주당에서 노무현하고 경선했는데 예. 이분은 그러니까 사실은 출마를 하진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노무현한테 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포함을 시고 워낙 이분이 피닉제라고 워낙 피닉스. 예, 피닉제라는 별명 불사조 때문에 이인재.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 대선에 출마를 한 거는 등록까지 한 거는 두 번 막 2007년에 그 꼬마 민주당으로 후보로 출마를 해서 6등했거든요. 이때는 실제로 이제 본선까지 나가서. 예, 그러니까 실제 대선에 나온 거는 97년 그리고 2007년. 뛴 거는. 근데 2002년에는 노무현한테 졌다. 뭐 이렇게 되니까 한 2.5회 정도? 반번으로 쳐줄까요? 2.5회? 그러니까 한두 번은 질 수 있는데 한 세 번까지 지면은 대부분은 정계 은퇴를 하게 되는 거군요. 정계 은퇴를 하죠. 예. 네. 이번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주목이 되네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주목이 되고 본인이 이번이 예. 마지막이라고 사실 대선 도전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건 배수혜진을 쳤다라고 봐야죠. 근데 완주를 합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아니 이렇게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는데 한 일주일 전인가? 그 계속 가정을 하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질문을. 근데 그분도 그렇게 가정과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나는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지어서 저도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갈지 안 갈지. 잘 돌이켜 보시면은 대선은 아니었지만 처음에 정계에 나온 게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잖아요. 그랬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나왔던. 그러면서 박원순한테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출마 썰만 있다가 그냥 양보를 하는 모습이었고 2012년에는 단일화 협상을 하다가 그것도 일종의 그냥 사퇴하겠다라고 양보를 한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럼 두 번이네. 예, 두 번 다 양보를 한 거네요. 양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좀 억울하네.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단일화 경선까지 간 거는 올해죠. 올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실제 출마를 한 거는 2017년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약한 거네. 그렇죠. 야음이 약한 걸 수도 있고 권력 의지의 부족을 또 어떻게 보면 지적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완주하시겠죠? 예, 완주하시겠죠. 예. 그러나 알 수가 없고 그때 가서 한번 우리가 또 뉴스 탐구 생활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회창 전 총리도 3번이나 출마했군요. 이회창은 사실 그러니까 이회창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한 케이스죠. 예. 왜냐하면 97년, 2002년, 2007년 3번 나왔는데 2번은 한나라당으로 나오고 한 번은 세 번째 2007년은 무소속으로 나왔거든요. 무소속으로 나왔군요. 근데 97년에는 알다시피 YS가 외환위기만 일으키지 않았어도 이회창이 이길 수 있었다. 그렇죠. 예. 훌륭한 보수 후보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평가지만은 그동안 보수 대선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저는 저평가고 좀 점잖고 양질의 분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억울하고 2002년에는 노무현 후보한테 패하는데 그 노무현 바람에 그때 근데 사실 이것도 있었어요. 그 병풍이 있었잖아요. 병역비리. 김대엽 사건은 조작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억울한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예, 이분 억울하고 정말 시기와 운이라는 게 진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시기와 운이 작용을 하죠. 예. 그래서 인품이 상대적으로 좀 훌륭하신 분인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어쩔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자. 2007년에 이제 그 대선해서 나와서 이명박 정동영에 이어서 3위를 합니다.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보수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나았을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가 이제 나라를 잘 살겠다라고 하고 뭐 747 얘기하고 그렇죠. 뭐 모두가 이제 꿈에 부풀었었죠 사실은. 다 그룹 회장 될 줄 알았지. 그때. 국밥을 워낙 잘 드셔가지고 그분이 우리한테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이명박 신화에 다 도취가 됐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2007년에 이회창 후보가 나온 거 기억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2007년이 역대로 가장 많은 후보들이 나왔던 그 대선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아까 전에 문국현도 나왔었다. 문국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이인재도 나왔고 허경영도 나왔습니다. 아, 이인재도 이때 나왔었군요. 이인재도 나왔고요. 허경영도 나왔다. 허경영 후보 나왔어요. 이때부터 허경영 나왔어요? 허경영이 1997년. 훨씬 오래전이구나. 15대 대선 때 나왔었고요. 허경영 후보. 그 다음에도 사실은 뭐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허경영 또 나와 안 나와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근데 실제 출마를 한 거는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던 2007년. 그러니까 근데 2007년에 7등 했거든요. 이름은 익숙해졌어. 허경영. 덕분에 최경영도 괜찮아졌어요. 두 분이서 그냥 허경영 후보와는 전혀 이제 결은 다른데 저는 허경영 후보가 경영이라는 이름을 가짐으로써 해서 조금 좀 대중성은 좋아졌다. 전국에 감사한다. 전국에 뭐 이경영 씨도 오셔서 한번 경영끼리 한번 모여 오시죠. 한번. 근데 2007년에 허경영 후보가 7위를 했거든요. 6위가 이인재였습니다. 별 차이가 안 났어요. 표 차이가. 그러네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돌풍을 일으켰다. 그거를 자산으로 해서 지금 내년 2022년 대선까지 지금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은 공식적으로 3수 딱 한 거죠. 근데 이분이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계속 나오고 또 뭐 박근혜와 뭐 영혼 결혼식을 했네 그래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또 들어갔다가 피선거권 10년 제한 받으시고 뭐 이런 굴곡의 역사가 있고 진보 정당으로는 권영길 후보도 권영길 후보가 진짜 많이 출마했거든요. 권영길 후보가 사실은 잘 뭐 잊혀진 후보긴 한데 많이 나왔죠. 97년, 2002년, 2007년 3번 나왔습니다. 이분이 서울신문 프랑스 특파원 출신이에요. 맞아요. 파리 특파원 출신. 언론노조 초대 언론노조 위원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나온 건데 어쨌든 2002년에는 그 박빙의 상황에서도 3위를 민주노동당에서 하면서 살림살이 좀 나으셨습니까? 이런 말도 하면서 굉장히 했고 2007년에는 좀 많이 5위를 기록하면서 좀 책임론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때 뭐 공약이 코리아 연방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내 개파 중에서 좀 이제 그 통일의 NL 계열들의 이제 어떤 지지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시대착오적 아니냐 뭐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끝으로 물러나게 됐죠. 권영길 후보. 지금 나온 후보 중에는 홍준표 후보, 이재명 후보도 아까 그런 경선까지 나온 걸로 보면 재수. 홍준표 후보는 확실한 재수. 홍준표 후보는 그렇게 따지면 삼수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삼수고. 자, 2007년에 그때 4명이 나왔어요. 이명박, 박근혜, 원희룡, 홍준표. 이 순서대로 1, 2, 3, 4위를 했어요. 2007년에. 원희룡 후보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재수구나. 네, 원희룡도 재수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3위가 원희룡, 4위가 홍준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나온 거죠, 이분들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재수지만은 홍준표 후보는 뭐 경선까지 포함하면은 삼수예요. 대통령은 뭐 재수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재수 프리미엄 있잖아요. 왜 대입도 재수하는 사람들이 성적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거에 또 만나면 운이 안 맞으면 또 안 돼요. 재수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지금 계속 안 됐으니까. 예전에는 오래 정치를 한 분들이 재수 삼수를 한 분들이 이를테면 YS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다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최근 트렌드를 최근에 보면은 노무현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다 한 번에 나와서 다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2번 나와서 이제 재수 끝에 된 거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N수생들이 득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처음 나온 사람이 다시 한번 이제 득세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 윤석열의 대결은 11월 5일은 그런 관점으로 봐도 재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진짜 여기는 선거라는 거를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바로 대선에서 이기는 기록적인 진짜 뭐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대선까지 이기면.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